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같이 보는 이유는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고가 이후에 조금 조정폭이 조금 커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였고 그러면서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볼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잖아요. 조정은 오늘로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반등을 확인하고 다시 어떤 종목으로 매수할지, 그리고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이 반등이 언제 나오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구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강했었던 이유, HBM 때문이죠. HBM을 지금 거의 뭐 주도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23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상승한 결과 저가 대비해서 100% 이상의 상승세를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시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에서 이 정도 시세가 나왔다는 건 미국에 있는 칩 제조사들 있죠, 그렇죠? 설계 기업들,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주가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죠? 만약에 한국 시장에서 이런 피크가 나와서 아예 뭐 23년도, 그렇죠? 작년에 에코프로나 뭐 이런 2차전지 기업들처럼 굉장히 나쁜 상황, 그렇죠? 고가 찍고 그냥 쭉 빠져서 그냥 추세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려면 실적 개선이 한 분기에서 두 분기, 최소한 1년 정도는 일어나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을 고려한다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1분기에 첫 번째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나오면서 발생하는 차익 매물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타점을 봐야 된다.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떨어진다고 하는 건 추세 이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62평 깨고 그냥 쭉 내려가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조정받고 그냥 끝내자, 흔히 이야기하는 작전주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미반도체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지난주부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뭐 TSMC나 이런 쪽의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은 늦게 발표합니다. 5월 한 중순은 되어야 그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올 텐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면 다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주문량을 보면 사실상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앞서가는 그런 그 반도체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반도체 경기가 돈다는 것을 삼성전자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일단락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아예 그냥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그렇죠? 실적이 예상치를 그 수렴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조정이나 그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도 이제는 더 이상 고려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 나빠질 거예요, 뭐 앞으로 좋아질 거, 이런 부분보다 확인하고, 그쵸?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와, 그쵸? 반도체가 조정을 딱 받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에코프로, BM 있죠? 에코프로, BM, 그쵸? 이런 종목군들이 서서히, 그쵸? 서서히 반등각을 잡고 있는데, 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나오나요? 저항 구간이 생깁니다. 이 저항 구간을 돌파하려면 시간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굳이 내가 싸게 사겠다고 지금 들어가서 기다릴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모조리 틀리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외봉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은 반등을 한 번씩 줍니다. 그런 구간에 매도 구간을 잡는 게 좋고, 근데 이것까지도 무조건 타점이 중요하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오늘로써 시장 조정은 끝났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조정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미증시는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종가까지 좋은 움직임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움직임이, 그쵸? 뭐 단순히 뭐 고가 매물을 받아먹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조정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뭐 나빠진다, 뭐 이런 상황은 뭐 기사나 그런 부분에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 그냥 싹 다 무시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한미반도체가 지금 뭐 앞으로 뭐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아니라 고가 대비 많이 빠졌다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의 하락폭은 한미반도체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 단순히 하락폭이 뭐 여기서는 10% 나오고 여기서는 5% 나왔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격대, 그쵸? 가격 기준에서 봤을 때 하락폭이 훨씬 더 깊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한미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 즉 SK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이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타점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자. 그게 핵심입니다.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하거나 여기서 팔고 나가거나 그런 상황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2차전지 반등 나온다고 2차전지 쪽으로 자금 옮겨가거나 이러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 그쵸?
주가가 왜 움직인지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뜨니까 이런 상황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매매가 가능한지 한번 그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제가 실제 타점을 보여드릴 건데 이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구 산업이에요. 자, 내용 보시면 지난주에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인 종목이죠.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죠. 그렇죠? 매수했고 오늘 매도를 했는데 뭐 큰 수익은 아닙니다. 뭐 한 2.8%. 근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뭐 나쁘지 않은 뭐 결과를 단기적에 내고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4월 22일 그렇죠. 시장가 매수 코리아 FT 8시 49분, 시장가 매수 CNR 리서치 8시 50분 이렇게 장 시작 전에 공유가 가능한 게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주식시장의 특성상 그렇죠.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매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코리아 FT 자, 코리아 FT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자, 오늘도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매수를 했는데 그렇죠. 오늘 시가에도 매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뭐 종가에 제가 그 매도를 한 건 아니고 여기서 분봉을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런 식의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무조건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 모르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에서 한미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실제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무료로 다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또는 소통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의 타점을 잡는지 그리고 완료된 매매들을 보잖아요.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군들인데 뭐 한 3일 동안 뭐 한 75%씩 이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한미반도체를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신고가 이후에 조정을 받는 건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너무 당연하다. 근데 당연한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하락까지 같이 나왔다. 그럼 삼성전자는 끝이 아니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격적인 부담이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받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받치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면 한미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종목군들의 타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뭐 구독이라고 뭐 문자 보내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이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앞으로 나오는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먼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 과정에서 내가 언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여기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니까 제가 한미 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하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이 특성을 이용한다면 올라가는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근데 한미반도체는 지금 내려오고 있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빠졌다. 즉 가격적인 부담이 없어졌다. 미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과정에서 한미반도체의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가격을 잘 잡아야 되고 보유기간을 단기로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부분은 한 가지 내용밖에 없다는 것. 그렇죠.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거기서 타점을 잘 잡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그리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